GDP 성장률이 높은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낮은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연 그럴까요? 과연 GDP 성장률이라는 게 주가와 관련이 있을까요? 주식 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보는 오늘 시간에는 GDP와 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중국은 성장률이 높다. 베트남은 성장률이 높다. 한국, 미국은 성장률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은 중국, 베트남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만 보더라도 그렇죠. 한국이 성장률이 지금은 미국과 좀 비슷해졌습니다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미국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누려왔잖아요. 근데 주가가 그럼 미국보다 좋았느냐? 한국의 주가는 1980년대, 그러니까 코스피가 1980년 1월 초에 100에서 시작해서 80년대 말에 이제 89년인가? 1000까지 10배 올라갑니다. 10년 동안 10배 올라가는데 그거 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경제 성장률은 계속 높았습니다만 90년대, 2000년대, 2007년에 가서 비로소 2000을 가요. 1000에서 2000을 갑니다. 거의 17년 정도 걸렸죠. 그리고 지금도 2300, 2000이거든요. 그동안은 그렇게 배당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은행 예금금리보다 배당은 훨씬 낮았죠. 그러면 그 성장은 다 어디 갔느냐라는 거, 그 성장은 다 어디 갔느냐. 다 어디 갔느냐. 근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인가? 한국의 지배구조가 잘못돼서 한국만의 문제인가? 그건 아니더랍니다. 아니더라는 겁니다. 전 세계 신흥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런 문제에 직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 이런 관점에서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GDP 성장률이 높은 나라에 투자하라? 그거는 맞는 말은 아니다. 그러면 GDP 성장률이 낮은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다. GDP 성장률과 어느 나라에 투자할 것인가는 무관하다. 다른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GDP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GDP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주가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 2학년 때 그때 이제 거시경제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GDP 학생들한테 그러는 거죠. 너희들이 GDP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경제정책을 금리를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재정을 써야 된다 이런 식의 경제학을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해서 한 학기 리포트로 GDP 숙제를 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GDP 대한 거는 한국은행이 GDP 발표하거든요. 한국은행에 보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놓고 공부를 하는데 안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GDP에 대한 설명은 도대체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 게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계속 이제 전문가 영역으로만 설정해 놓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너무 사람들이 GDP라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잘못된 이해를 그냥 조금 노력을 들여서 GDP를 이해하려고 드는데 이 전문가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 하나도 없이 모든 걸 다 어렵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잠깐 봐서 GDP를 이해하고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GDP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 GDP라고 하는 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 총생산 이렇게 번역하죠. 그죠? 국내 총생산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가 관심 갖는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생산보다는 분배 쪽으로 보면 됩니다. 생산된 거는 누군가한테 분배되고 누군가가 지출을 할 거예요.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이거는 동일하다. 이거는 삼면 등가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라는 전체에서 보게 되면 생산된 거는 누군가에게 소득으로 분배가 될 것이고 그거는 또 지출이 일어나겠죠. 물론 다 쓰지 않고 저축한다. 저축하는 것도 지출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과 분배와 지출은 똑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GDP를 생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GDP를 계산할 때 지난 2분기 GDP 한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GDP는
지출 측면에서 잡은 겁니다. 생산한 걸 잡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출한 거, 소비 얼마 했나, 기업이 투자 얼마 했나, 정부가 지출 얼마 했나, 수출 얼마 했나, 수입 얼마 했나, 요걸로 잡아서 한 거기 때문에 생산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이제 생산해야지 가장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뿐입니다. 근데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GDP를 이 분배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산된 거는 지출도 일어나는데 누군가한테 또 분배가 됐거든. 누군가의 소득이에요. 그러면 한 나라가 생산을 한 거는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가게가 가져가겠죠, 그죠?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또 세금으로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수입하다 보면 외국이 가져가는 것도 있고 외국이 더 보태주는 것도 있고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이 우리한테 보태주는 영역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계가 가져가는 게 있어요. 아니 기계가 뭘 가져간다고? 기계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기계도. 가게도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이 있어야 되지만 기계도 감가상각이 있잖아요. 한 번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되고 예전에 투자했던 거는 감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를 기계도 소득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가게도 가져가고 정부도 가져가고 외국도 가져가거나 외국은 뭐 보태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크지 않아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빼고 말씀드릴게요. 가게 가져가고 정부 가져가고 기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주주가 가져갑니다. 기업의 이윤, 주주의 이익이 되는 것이죠. 주식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주가는 기업이 돈을 버냐 못 버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뭐 어쨌든 돈을 버냐 못 버냐, 얼마나 버는가에 따라 주가가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GDP에서 기업의 주가와 관련된 거는 요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주주의 몫이라고 하는 요겁니다. 기계 가져가는 거 빼고요. 정부가 세금 가져가는 거 빼고 근로자가 가져가는 거 빼고 요겁니다. 성장을 한다는 건, GDP가 성장한다는 건 이 전체가 성장한다는 거. 근데 어느 게 비중이 커지는지 우리 몰라요.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이 근로자의 임금 상승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주주보다는 근로자와 국가가 이익을 더 많이 쉐어해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 제도가 사회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에서의 성장은 이게 강해요.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로부터는 뭐 문어발식 확장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기업들이 계속 투자만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투자가 돈이 안 된다를 떠나서 계속 투자를 하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뭐 근로자가 더 가져간 것도 아니고 정부가 더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간 것은 아니지만 기계가 GDP를 많이 가져가게 된 것이죠. 계속 기계를 늘리니까. 근데 이 기계가 결국은 돈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주주한테. 근데 이 기계가 돈을 벌어주지 못해요.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에서 IT 혁명이 일어나죠. 이게 소프트웨어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반도체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요만큼의 부분이고 어마어마한 IT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 산업에 어마어마하게 공장을 짓는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1997년 외환위기도 한보철강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한보철강이 뭐 새로운 그 생산 기술을 뭐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생긴 문제인데, 그런 식의 투자를 계속 해왔다는 옛날 방식의 투자를. 그럼 이거는 뭐냐면 투자가 일어나면서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정부의 세금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뭐 주주의 이익도 증가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 투자가 결국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결국은 이 기계들이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 결과를 낳으면서 이것도 GDP 성장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냥 기업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저기다가 외곽에다가 공장 하나 짓고 뭐 자동차 사고 건물 짓고 뭐 기계 집어넣고 그러면 그게 기업의 투자로 GDP 잡힙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실이 엄청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 GDP는 플러스라고 잡아요. 기계가 그만큼 먹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먹는 것도 GDP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려 그러면 주주가 이익이 나는 기계를 많이 들이고 뭐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주가 이익을 버느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PBR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저기 먼 산에다가 그냥 공장 만들어 놓고 공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도 이 기업의 장부 가치에는 그 공장 기계들 건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밸류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 돈을 못 버는데 주식시장에서 이거 안 쳐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런 북밸류를 너무 좀 크게 생각을 해요. 그 PBR이 얼마다, 뭐 그래서 싸다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PBR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GDP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본질적으로 주식은 이걸 하나 저걸 하나 그래서 돈을 버느냐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GDP는 그게 아니거든요. 돈을 벌든 못 벌든 투자를 하면 기업은 돈을 못 벌어도 근로자가 많이 가져가고 정부가 많이 가져가면 그게 GDP 성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주주는 굉장히 편파적이죠. 경제 성장에서 극히 일부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느 나라에서는 한 전체 소득의 한 10몇 퍼센트가 돼요. 전체 GDP를 소득으로 보면 주주가 가져가는 몫이 한 10몇 퍼센트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주주의 이익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뭐 어떤 분이 이제 뭐 낙수 효과가 없어서 기업이 다 가져가고 뭐 낙수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통계를 잘못 해석하신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기계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요.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것도 실물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 이익이 생겼는데 감가상각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감가상각 빼고 요게 이제 주주 이익이거든요. 요게 주가 영향을 미친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감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애플 같은 거 공장 없잖아요. 감가시킬 게 별로 없어요. 요즘 잘 나가는 미국 기업들 보면 전부 다 이게 뭐 감가시킬 게 별로 없는 설비 투자한 게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은 보면 PBR이 낮은 게 아니고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설비도 없는데 뭘 그렇게 주가를 높게 평가해 주느냐? 설비는 없지만 이 기업의 무형의 자산이 장부에 안 나타나는 무형의 자산이 엄청나다. 소프트웨어적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이거를 주가로 쳐줍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아요. 돈을 벌어들이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감가상각 비용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비용 들어가고 나면 사실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거든요. 10% 또는 그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잘 나가는 미국 기업들 보면 뭐 애플 이런 애들은 영업이익률이 40%씩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어들이는 것에서 이게 근로자가 가져가는 몫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제 중간재, 원자재 들어가는 게 있고, 기계 사서 나가는 감가상각, 뭐 건물 사서 나가는 감가상각 이런 게 있고, 이거 다 빼고 나면 주주가 가져갈 순이익인데, 이게 그 PBR이 높은 기업들, 설비가 별로 없는데 주가가 높은 기업들은 여기서부터 매출에서부터 까고 내려오는 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PBR은 낮고 싼데 돈은 못 버는 기업들은 매출은 많은데 까고 내려오는 게 많아요. 요거 주주가 가져가는 건데 이게 얼마 안 된다라는 겁니다. GDP도 마찬가지 문제죠. GDP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주주의 이익이라는 걸 제일 밑으로 만약에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게 사회가 전체가 벌어들인 것을 근로자도 가져가야 되겠죠. 정부도 세금을 걷어야 될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몫이 갈수록 늘어나요. 이게 뭐 꼭 정부의 몫이다. 작은 정부, 큰 정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꼭 그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계가 가져가는 거. 투자를 우리나라는 뭘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워낙 자본재 중간재에 특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수출하는 거 90%가 자본재 중간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재 중간재 어떻게 만듭니까? 기계를 많이 들여서 설비를 많이 들여야지만 자본재 중간재가 나오거든요. 뭐 최종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프트웨어만 만들어서 무슨 앱을 만들어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자본재 중간재 기업들은 기계 들이고 그 기계를 돌려서 배터리를 만들든 5G 장비를 만들든 반도체 장비를 만들든 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감가도 많이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설비를 투자하면서 GDP 성장률은 나와요. GDP 성장 나오는데 실제로 주주한테 가는 건 이걸 다 깎고 남는 게 주주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나라, 신흥국가, 한국만 이런 거 아니고요. 신흥국가들 같은 다들 자본재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설비 투자가 많겠죠. 당연히 GDP에서 기계가 먹고 가는 거, 기계가 이거는 나의 몫이에요 라고 가져가는 거, 그 비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은 높고 GDP는 막 성장하는데 주주가 가져가는 몫이 얼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느냐? 주주가 많이 가져가요. 자본주의의 가장 자본주의 논리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주주가 많이 가져가고 그래야지만 투자도 더 많이 하고 그래야지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야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서 주주가 가져가는 몫이 크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1980년에 그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그 신자유주의 사상이 이제 미국 경제 내에 굉장히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주가 자꾸만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게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부의 불평등, 불균등한 분배, 이게 지니 계수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50%는 소득이 증가하지도 않고 자산도 안 증가하더라. 근데 소득 상위 1%, 10%는 계속 자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더라.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식으로 보면 GDP에서 주주가 가져가는 몫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이게 뭐 주식 투자자들한테 좋긴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미국도 너무 간 것 같아요. 너무 가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뭐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미국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나 부통령 후보는 아닙니다만 아마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 경제 쪽의 정책이 급격하게 아마 바뀌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존의 GDP 성장 이만큼 했으면 미국 가령 주주가 이만큼 거의 한 20% 정도 갖고 가 16, 20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가져가던 것을 이제 좀 낮추는 쪽으로, 특히 얼마 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던 뭐 중간에 포기하긴 했습니다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은 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요구를 하자라는 겁니다. 기업이 주주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줄이고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는 식으로 법인에 대한 정의를 법에서 바꿔놓자.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법인도 미국의 시민하고 비슷한 의무를 주자. 너는 그냥 돈만 벌면 돼. 그냥 주주 이익이나 챙겨. 이게 자본주의 정신인데, 그러지 말고 너도 미국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미국 사회에 책임감을 갖고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지, 이런 걸 넣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사회가 이쪽으로 이제 너무 양극화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현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사회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 낮은데 왜 미국의 주가는 저렇게 올라갔느냐? 기계가 가져가는 걸 줄이고,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이 늘어나면서 거기 기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계가 나도 먹고 살아야지라고 해서 가져가는 몫을 GDP에서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주가 가져가는 몫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고용도 기계가 줄어들면서 더 많은 고용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로 가다 보니까 IT 혁명 이후로 몇 명만 뽑아도 돌아가는 것이죠. 기계를 안 들인다고 사람을 많이 뽑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기계를 안 들이고 소프트웨어만으로 사람도 안 들이고 기계도 안 들이고 그냥 해나가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GDP인데 매출은 엄청나게 잡히는 것이죠. 애플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비싼 가격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매출은 많이 잡히는데 근로자가 가져가는 몫이 작아지죠. 기계가 가져가는 몫도 작아지죠. 정부는 뭐 가져가봤자 뭐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주주가 가져가는 몫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GDP 성장률이 낮아도 미국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GDP 성장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건 아닙니다만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비상적으로 아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비상적으로 그냥 GDP 성장하면 그 나라 성장하는데 뭐 주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GDP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생산, 국내 총생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GDP를 추계하는 것은 지출 측면에 추계하고, 우리가 주가를 생각할 때는 GDP를 분배 측면에서 보는 것이 GDP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